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아시아 최대 방위사업전 카덱스 2024가 10월 6일까지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가 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방산 관련 이벤트인 카덱스 프레스데이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 아쉽게도 다른 스케줄로 이번 행사는 참석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바람 쐬러 다녀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카덱스를 통해 사브와 카이가 협력한다는 에어포스 테크놀로지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 소식을 전하고 끝에서 저번 입찰 과정 중 보잉이 영어 버전의 문서만 준비를 해서 재입찰이 진행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해프닝을 막을 수 있을지 현업 때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사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브와 카이, 대한민국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협력하다. 스웨덴의 사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및 향후 국내 방산 프로그램에서 협력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력은 대한민국의 공중감시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가 된다. 대한민국과 스웨덴은 공중 시스템 분야의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이전 및 국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카덱스에서 체결된 이 MOU는 사브의 글로벌 아이 조기경보 통제기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방산 시스템에 통합하고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사브는 이번 사업에서 글로벌 아이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번 MOU는 특히 이 글로벌 아이에 중점을 둔 파트너십이다. 만약 이 제안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사브와 카이는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글로벌 아이 특수임무 항공통제기로 개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체와 공기 역학적인 수정, 시스템 설치, 통합 및 테스트가 포함된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카이가 향후 글로벌 아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개조, 유지 보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군용 고정익 항공기 분야에서 조기경보 통제기 관련 2024년에서 2029년까지 4억 2,760만 달러, 한화 5,7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이는 세 번째로 많은 지출 항목이라고 글로벌 데이터의 대한민국 방산시장 2024-2029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통제기는 보잉의 E737 피스아이이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4대가 도입되었다. 사브의 감시사업부 부사장인 마르쿠스 보르골링은 이번 사브와 카이 간의 MOU는 중요한 레이더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공중감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역량과 자립성을 창출할 것이라며 글로벌 아이는 현실적으로 기술 이전을 제공하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사브는 2015년 11월에 아랍에미리트와 체결된 초기 계약 이후 2024년 9월 17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글로벌 아이를 인도했다. 한편 사브는 2024년 6월 27일 스웨덴 방사청과 세 번째 글로벌 아이에 대한 계약을 통해 해당 물량을 2024년에서 29년 사이에 납품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브는 2024년 7월 19일에 2분기 동안 사상 두 번째로 높은 400억 스웨덴 크로나, 한화 약 5조 2천억 원의 주문을 기록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0억 스웨덴 크로나, 한화 1조 8,500억 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윤종호 카이 고정익 사업부문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 국내 항공통제기 및 미래 특수임무 항공기 사업에서도 사브와 카이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기술 이전을 활용하여 앞으로 특수임무 항공기 사업을 위해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이는 이번 파트너십에서 대한민국 내 글로벌 아이의 개조, 테스트, 통합 과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사브와 카이가 파트너십을 심화함에 따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대한민국의 공중감시 시스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기사의 내용입니다. 2031년까지 대략 3조 원을 투입하는 이번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미국 보잉과 L3 해리스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해당 사업은 재공고가 이루어지면서 입찰 서류 등록 및 제안서가 다시 제출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당시 결격 사유가 나온 곳은 2곳이었으며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에서 낸 제안서에 빠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개 업체에서 제안하는 기종이 사업 경쟁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하면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진행한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업체는 보잉사인데요. 보잉은 방사청이 요구한 한글 버전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외 구매 시 한글 제안서 우선 원칙에 따라 한글본을 함께 요구하는데 보잉은 영문 제안서만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보잉은 직접 상업 구매가 아닌 미 정부가 판매하는 대외군사 판매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미 정부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보안이나 오역 등의 우려로 타국어로 번역해 제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모든 요구 조건 문서와 소싱과 관련된 자료들은 영어로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잉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RFQ, 즉 업체 선정을 위해서 물건의 요구 조건을 알려주고 이때 나가는 견적 요청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기간이 업체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분야별로 이 조건들을 가지고 트레이드 오프가 되기도 하고 데비에이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때 납품받을 물건의 요구 조건을 다양한 분야의 조건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문서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는 이걸 어펜딕스로 분류를 해서 여러 분야의 요구 조건들을 모으고 이걸 소싱 패키지라고 불렀습니다. 보잉도 아직도 이렇게 분류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어펜딕스 A, 즉 프로그램의 개요와 마스터 타이밍 등의 정보를 시작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볼륨 정보, 그리고 해당 제품이 제조되는 국가 및 사이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품의 테크니컬 스펙, 그 외에 테스트 및 퀄리티나 디자인 요구 조건 등 화공 관련 규제사항, 물류 관련 조건 등등 분야별로 수백 장의 문서가 나갑니다. 이때 이 문서들을 똑같은 내용으로 물건을 공급받는 측, 그러니까 갑이죠. 갑에 맞는 언어 한 가지, 또는 공급을 하는 측, 그러니까 공급자에 맞는 언어 한 가지, 또 공급자 밑에 딸린 티어 2, 티어 3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의 언어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쓸데기 없는 문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을 막기 위해 모든 문서의 최상단에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협상자 선정 및 입찰 또는 최종 선정을 위해서 공급되는 문서는 모두 한글 작성 우선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장과, 두 번째, 번역 과정에서 차이나는 의미 그리고 오역 등은 한글 우선 기준으로 해석하고 이런 차이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만 넣잖아요? 그러면 선정되고 싶은 업체가 알아서 한글 원어민들 다 고용을 하고 전혀 어렵지 않게 보기 좋게 다 준비를 해옵니다. 몇 조 원씩 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슈퍼 갑이잖아요. 그 위치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잉도 예전에 슈퍼, 울트라, 을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헛소리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잠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요.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죠? 구독은 공짜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